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따뜻하고 선한 세계에 속했던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출현으로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를 조금씩 할 수 있게 되고 기존의 세계에 저항하면서 몇 가지 소소한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술을 마시거나 방탕하게 놀거나 질 나쁜 친구들과 좀 어울리는 거죠. 따뜻한 세계의 반대쪽 편에 몸을 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포지션이 썩 마음에 내켰던 것은 아니고 싱클레어는 비참한 느낌을 계속 갖습니다. 어떤 결핍감인데요. 진정성과 진실함이 사라진 결핍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속된 말로는 삐딱선을 탄다라고 하지요. 사실 사춘기 때 누구나 하게 되는 삐딱선을 싱클레어도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역시 자연스러운 성장의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성장 에너지에 대한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소년에서 어른이 되어 가면서 우리 안에는 내적인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하는데 보통 그것이 외부에 대한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이 저항은 일견 트러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반항을 하면 당황스럽거나 걱정을 하실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런 저항을 하지 않고 나이를 먹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언가 나사가 하나쯤 빠진 듯한 무기력함을 안고 성장하기도 해요. 아무튼 싱클레어는 그런 저항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요.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먼 발치에서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베아트리체라고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름을 따라 제멋대로 그녀의 이름을 붙이고 또 그녀를 숭배하기 시작하며 조금씩 자신을 정화해 나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자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사실 이거는 자연스럽고 쉬운 감정이에요. 예컨대 좋아하는 동네 오빠가 생기면서 짝사랑하는 아가씨가 생기면서 그 상대에 걸맞는 내가 되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여 본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활력이 생기고 안 하던 운동도 하고 왠지 지금까지 생각 없이 내뱉던 욕설도 슬그머니 하지 않게 되죠.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이 싱클레어에게도 왔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봄날의 공원에서 내 시선을 끄는 한 소녀를 만났다. 키가 크고 날씬하고 우아한 옷차림을 한 그녀는 영리한 소년 같은 얼굴이었다. 첫눈에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런 느낌의 여자를 좋아해서 곧바로 그 여인에 대한 몽상을 시작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마음에 둔 여자에게 접근해서 성공한 적이 없었다. 이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녀의 인상은 과거의 어느 소녀들보다 훨씬 더 인상 깊었다. 이 짝사랑은 내 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쳤다. 갑자기 내 앞에는 고귀하고 존경심을 일으키는 영상이 다시 나타났다. 나의 내부에서는 어떤 갈망이나 충동도 이처럼 경건하고 숭배하고 싶은 소망보다 깊고 간절하지 않았다. 나는 그 여인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내가 베아트리체와 말을 나눈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당시의 나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녀는 내 앞에 자기 모습을 세워놓음으로써 성스러운 전당을 열어주었고 나로 하여금 사원의 기도자가 되게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술집 술래와 야밤의 싸움질에서 멀어졌다. 나는 다시 홀로 있을 수 있었으며 독서와 산책을 즐길 수 있었다. 이러한 돌발적인 전향으로 나는 숱한 조롱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사랑할 대상, 사모할 대상을 가졌다. 이상이 다시 살아났고 예감과 신비로운 비밀로 가득 찬 삶이 영롱하게 다시 시작되었다. 그것이 나를 다른 이들의 조롱에서 무심하게 해주었다. 숭배하는 영상의 하인이나 노예일 망정, 나는 내 자신 속으로 스며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감동이 벅차오른다. 나는 다시 무너져버린 생활의 폐허 속에서 밝은 세계를 재건하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시작했으며 마음속에서 어둠과 악을 몰아내고 완전히 밝은 세계 속에 머무르려는 열망으로 신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와서 달아나고자 애썼던 성적인 욕구도 이 성스러운 불 속에서 정신과 기도로 정화되어 갔다. 더 이상 음침하고도 흉측한 것들이 존재돼서는 안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들 대신에 베아트리체의 초상을 모신 제단을 마련했고 그 여인에게 또한 정신과 여러 신들에게 나를 바쳤다. 음침한 세계 속에서 살아온 삶의 대가를 밝은 세계의 제물로 바쳤다. 나의 목적은 향락이 아니라 청순함이었으며 행복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정신성이었다. 이 베아트리체에 대한 숭배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어제까지는 조숙한 풍작꾼이었던 나는 성자가 되려는 희망을 품은 사원의 하인이 되었다. 나는 내 몸에 젖어있던 나쁜 생활 습관을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먹고 마시는 일에서나 이야기나 옷차림까지도 여기에 부합되도록 신경을 썼다. 나는 아침마다 냉수 마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일은 대단한 노력을 요했다. 나는 진실하고 품위 있는 행동을 했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천천히 위험 있게 걸으려고 애썼다.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으나 내 마음은 그만큼 신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신념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여러 시도 가운데서 나는 한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여자를 내 나름대로 그려보려고 애를 썼다. 처음 몇 장은 완전한 실패작으로 나는 그것을 내던져버렸다. 그러나 한 장 한 장 새로운 얼굴이 완성되어 갈 때마다 그 모습은 한결 선명해졌고 결코 실제와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 소녀의 타입에 가까워갔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무의식 중에 어떤 이미지가 형상화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드디어 이제까지 그린 어떤 얼굴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내게 말을 건네오는 얼굴을 완성시켰다. 그 얼굴은 예전의 소녀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림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소녀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소년의 얼굴처럼 보였고 머리칼도 그녀의 것과 같은 옅은 금발이 아니라 붉은 빛이 도는 갈색이었다. 내가 완성시킨 그림 앞에 앉아있자니 어떤 야릇한 감동이 전해져 왔다. 그것은 신과 같은 초상의 일종이거나 신성한 가면처럼 보였고 절반은 남성적이고 절반은 여성적이었으며 나이를 초월한 모습으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그 얼굴은 확실히 어느 누구와 닮은 듯도 했지만 누구와 닮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 얼굴은 얼마 동안 나의 모든 생각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나와 함께 생활을 나누었다. 나는 그것을 서랍 속에 넣어두었는데 혹시라도 누가 보고 나를 놀려대는 것은 질색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자 있기가 무섭게 그 그림을 꺼내어 보았다. 저녁에는 그 그림을 침대 맞은편에 핀으로 꽂아놓고든 잠들 때까지 바라보았으며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그 그림을 쳐다보았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나는 갑자기 하나의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얼굴은 하염없이 친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치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차츰 머릿속에 눈에 익은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뛰어 일어나서 그 그림 앞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크게 뜬 초록빛이 감도는 눈을,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응시했다. 이 작은 움직임으로 나는 이 그림이 누구의 얼굴인지를 알아차렸다. 어쩌면 이렇게 늦게야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헤르만 헤세 데미안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지 설명한 혼자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